저희 지금 보시는 사진에 지금 아프리카 우간다의 사진이고요. 우간다에서 실제로 물을 운반하는 저 아이의 모습 보이시죠? 지금 저 아이의 머리 위에는 제리캔이라고 하는 물통이 있어요. 요즘에 사실 얼마 전에 또 그 이스라엘과 그 하마스의 전쟁이 또 터져서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태가 되고 있다고 저는 알고 있는데, 그 방송에서 보시면 이제 그 물자 공급이 끊긴 장소 있잖아요. 그 장소에서 실제로 많은 보여지는 게 저 노란색 물통을 많이 실제로 보실 거예요. 생활에 필요한 물을 얻기 위해서 사용하는, 어떻게 보면 개발도상국, 특히 아프리카 지역에서의 그 생활 필수품 가두 같은 곳이었고, 어떻게 제가 이 일을 시작한 10년 전에, 저희가 브랜드 시작하는 10년 전, 그리고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됐었던 12년 전에 저 제리캔이라고 하는 제품 디자이너로서 저게 대체 뭔데 저기 많은 아이들이 저거를 늘 갖고 다니고, 저의 호기심을 어떻게 보면은 자극시키고, 저기서부터 이제 저희 사업이 시작을 하게 됐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제리백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냐고 말씀하시면, 저 제리캔을 담는 가방을 만드는 사업이 저희가 하는 사업의 시작입니다. 저는 이 사업을 시작하기 전에, 그래서 이렇게 제가 그 지속 가능한 디자인, 제가 한국에서는 제가 학사를 제품 디자인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석사로 갔었던 연구했던 데가 이제 그 핀란드에 있는 알토 디자인 대학교의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에요. 지금 크리에이티브 서스테너빌리티라고 하는 이름인데, 거기에 1회 입학생이 저였고 제가 1회 졸업생이 또 저였었어요. 그래서 처음 생기는 13년 전, 14년 전에 처음 생기는 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전 세계 처음 학과였는데, 그때 갈 때만 해도 많은 분들이 대체 거기서 뭘 하는 학과냐, 뭘 배우는 학과냐 그러면 굉장히 그 용어 자체가 생소하게 됐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지속 가능한 디자인, 지속 가능한 발전 뭐 이런 것들이 거의 메인 키워드로 왔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속 가능한 디자인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조금 아쉬웠던 거는 뭐냐면, 지속 가능한 디자인이 물론 자연이나 환경을 고려하면서 그 안에 있는 인간과의 스토리를 엮고 그와 함께 계속해서 발전해 나가는 이야기인데, 그 정도 얘기로만 사실 끝나는 것 같아서 저는 아쉬운데, 사실은 거기서 더 생각해야 되는 핵심은 뭐냐면, 인간과 자연을 어떻게 시스테믹하게 연결하는 게 사실은 핵심이에요. 제가 느꼈던, 공부했었던 필드는 좋은 재료를 찾고 자연에 적합한 재료도 맞지만, 이것이 만들어진 사람들과 어떻게 잘 만들어지고 이것이 어떻게 다시 폐기해야 될까라고 하는 설계를 하는 과정이 사실 지속 가능한 디자인의 핵심인데, 아직까지는 그런 단계까지는 사실은 아직은 조금 우리도 익숙해 가는 단계인 것 같아서, 그래서 이제 좀 더 어려운 얘기를 하면, 이제 그런 PSS라고 하는 프로덕트 서비스 시스템이라고 하는 것들이 이제 내부로 만들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과정인데, 아직까지는 이제 어떤 환경적인 부분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측면이지 않은가. 그래서 제가 이 프로젝트를 시작할 때 저한테 굉장히 중요했었던 미션은, 저희가 그런 스토리텔링을 하는 장소, 우간다라고 하는 지역, 그리고 거기에 있었던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하면 계속해서 운영해 갈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게 사실은 핵심이어서, 여기 오셨던 디자이너의 역할은 단순히 좋은 소재들을 이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계획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계해 나가고 실행해보고 수정해 나가느냐, 이게 사실은 우리 디자이너가 앞으로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일 자체를 너무 좁게 한정하기보다는 좀 넓게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시작한 지 지금 6분이 지났는데 아직도 시작을 안 하고 두 번째 표지가 있네요. 사실 저희가 하는 일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제리캔이라고 하는 물통을 좀 더 운반할 수 있는 지역을, 저희가 이제 사업을 시작했었던 우간다하고 한국에서 10년 전에, 저희가 2014년도에 시작했었는데, 그 물통을 아까 보셨듯이 운반하는 과정 중에 생기면 굉장히 무거운 운반을 아이들이 운반하기 때문에 신체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움이 있고, 두 번째, 이 아이들이 그 도로를 위해서 따라서 가다 보니까 교통사고의 위험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저의 전공 자체는 이제 제품 디자이너다 보니까, 이런 두 가지의 어려움은 제품 디자이너가 풀 수 있는 영역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왜냐하면 사실은 뭐 심리적인 부분 또는 뭐 어떤 뭐 트라우마 같은 것들을 보이지 않는 것들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려웠고 오랜 시간이 걸리지만 실제적으로 문제가 피지컬하거나 구체적인 문제일수록 오히려 저는 디자인의 역할로서 더 접근하기 쉬운 디자이너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굉장히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고 복잡하지만 저는 오히려 더 쉽고 크리틱한 문제로 문제 정의를 해야지만 거기에 대한 솔루션이 더 명확하다고 생각해서 내가 하는 문제의 핵심은 좀 더 편리하게 운반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사고를 줄일 수 있는 방법 딱 이 두 가지 방법에서만 초점을 맞춰서 제리백이라고 하는 디자인이 초점을 맞추는 디자인은 딱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지역에서 우간다 지역에서 2014년도 10년 전에 봉제 스튜디오를 재봉틀 두 개로 사실 시작을 했었는데 그런데 그렇게 해서 이제 지역에 그 필요한 지역의 아이들한테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나눠주는 방법을 하고 있어요.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사실 그 이유는 시스템적인 걸 말씀드렸던 이유는 저희가 사실 이 사업을 시작할 때 이게 돈이 될 거라고 하는 생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걸로 어떻게 돈을 벌지? 어떻게 이거를 하지? 그래서 사실 저는 시작할 때 저희 팀과 우리는 5년만 지탱하면 된다. 5년 안에 망할 거다. 5년만 버텨보자. 사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벌써 10년이라는 시간이 왔었던 것 같아요. 저희가 왜 아까 말씀드렸던 시스테믹한 어프로치를 말씀드렸냐면 가방을 지역 사람들과 만나고 필요한 지역의 아이들한테 전달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때 저희는 제품을 전달할 때 저희가 직접 전달하지 않고 그 아이들이 그 관리하는 아이들을 담당해야 되는 지역의 학교나 비영리 단체를 통해서 전달하고 그 단체들이 이제 그 실제로 필요한 지역의 아이들한테 가방을 전달하는데 사실 그런 일을 저희는 몇 년 동안 사실 굉장히 반복하다 보니까 이게 새로운 관계와 네트워크들이 사실 거기서 생기더라고요. 희한하게 이게 될 거라는 건 저도 상상을 못했는데 저희가 얼마 전에도 지난주에도 그 팀앤팀이라고 하는 국내 물 사업을 하는 굉장히 훌륭한 그 비영리 단체가 있는데 그 활동이 우간다에서도 해요. 그 단체가 이제 실제로 물 사업을 하는 그 현장에서는 아이들도 있고 학교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저희가 기부하는 제리캔을 담는 제리백이라고 하는 제리캔백이라고 하는 가방을 이제 팀앤팀을 통해서 1000개를 나눠줬고 그 팀이 이제 지역에 있는 학교에 나눠줘 전달하게 됐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하고의 네트워크들과 신뢰가 생기고 그분들이 국내에서 사업할 때 저희와 같이 협업하는 사례가 발생하기 시작했었어요. 그리고 이제 월드비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굉장히 큰 후원 단체고 국내에서 월드비전이 그런 어떤 후원금에서는 가장 큰 후원금을 받는 단체인데도 불구하고 저희 같이 작은 단체가 공식적인 파트너로 들어갈 수 있었던 거는 저희가 하는 사업과 결이 맞는 그런 단체들과 계속해서 협업을 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그 안에서 당연히 우간다 아이들한테 가방을 기부하는 사업이 저희의 메인 사업이지만 네트워크가 만들어지고 거기서 협업이라는 그 관계가 만들어지면서 뭐 월드비전이 국내에서 하는 사업이나 제품이 필요하거나 프로젝트가 필요할 때 저희에게 의뢰하는 상황들이 굉장히 많았었고 거기서 월드비전을 후원하는 단체들도 저희를 알게 되고 그래서 다음 네트워크가 생기게 되면서 이런 사업이 확장을 하게 되는 관계가 벌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희 브랜드 자체에 대한 설명은 뭐 오늘의 메인 핵심은 아니기 때문에 그럼 케이스로 한번 들어가 보시면 저희가 그 전체의 가방 사업을 한다고 해서 생각하는 많은 분들은 이제 B2C라고 해서 일반 사람들한테 가방을 파는 게 저희도 사실 메인 사업이긴 해요. 그래서 저희 뭐 자사몰 또는 이제 그 무신사 같은 큰 채널에서 저희 제품도 팔지만 저희의 주로 매출은 사실 B2B에서 더 많이 발생해요. 그래서 B2B에서 발생했을 때 뭐 사실 여기 현대자동차는 그 본사는 아니고 대리점 주문해서 아직 기다리고 있습니다. 네, 그 근래에는 이제 그 ABC 마트하고 저희가 협업을 했었는데 그 중에 협업 사례를 하나 소개해드리면 사실 저도 2019년도에 이 사업을 한 7년째, 6년째, 7년째 되던 때 우리 사업은 돈이 안 되는 사업이구나. 그렇게 옆에서 잔소리하고 돈이 안 되는 사업을 왜 자꾸 하고 있냐라고 얘기했을 때 조금만 더 해보자라고 했을 때 2017년도 하반기 때는 이제 우리는 사업이 돈이 안 되는 원래 사업이구나라고 생각해서 몸적 심적 스트레스가 어마어마할 시기였을 때 그때 이제 저희하고 처음 사업을 이제 시작했었다는 데가 공교롭게도 가방 사업을 하는 키플링이라고 하는 회사였었어요.
거기서 빛반 사용 소재의 안전 소재가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보행 안전에 대한 액세서리도 계속해서 만들고 있었는데 그 소재를 어디서 보셨나 봐요. 그래서 가방 회사인데도 불구하고 저희한테 연락을 해줘서 저희가 이제 그 키플링이라고 하는 그 원숭이 모양의 것들 처음 납품하면서 그 레퍼런스를 보셨던 데가 이제 펭수였었던 것 같아요. 펭수 회사가 워낙 이제 펭수가 긍정적인 캐릭터잖아요. 이제 지구 환경을 지키는. 그래서 그런 팀에서 그런 리서칭을 하다가 저희랑 이제 알게 돼서 펭수의 제품을 만들었었는데 이때 사실 가장 어려웠던 점은 그 펭수의 브랜드에 관한 철칙들 있잖아요. 색깔, 컬라보레이션 이런 어떤 협업할 때 그 컬라보레이션 이런 것들에 대한 굉장히 엄격한 기준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그런 것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제품을 처음에 만들었었다가 2만 개, 3만 6천 개의 이제 리플렉터를 사실 만들기로 했었다가 2만 개를 만들고 이게 규정에 맞지 않는다. 그래서 2만 개를 폐기했었던 사례가 벌어졌었어요. 그때 저는 정말 정말 어떻게 도망가 버리고 싶고 막 이런 그 심정이었지만 어쨌든 그분들의 규정과 필요에 맞췄었고 또 이제 필요한 이제 케이스 인증들 뭐 이런 것들 절차를 저희도 처음 겪으면서 나갔었던 사례가 있고 이제 펭수 사례를 겪으면서 그 많이 보셨던 케이스들이 연결이 계속해서 다음에 이제 케이스들을 만들었었는데 근래에는 저희가 이제 KT는 조금 2019년도에 했었던 케이스 연락을 받아서 전체 총 6천 개의 제품들을 저희가 이제 기획하고 만들었었는데 이 팀이 저희한테 연락했었던 거는 그 당시 때만 해도 이제 코로나가 바로 터지기 직전이었는데 환경에 대한 좀 콜라보레이션이 조금 이제 시작됐을 때였었어요. 이제 업사이클링 뭐 이런 그런데 그런 비슷한 유의 이제 콜라보레이션이 워낙 많다 보니까 좀 차별화된 콜라보레이션을 좀 협업을 찾는데 아프리카에 대한 아이들을 지원하는 컨셉은 사실은 저희밖에 없었다 보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시장이나 이제 그런 그 차별점이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있었던 것 같아요. 시장이나 인식은 크지 넓진 않지만 그 작은 시장에서 아프리카 하면 제리백 아이들 돕는다 이러고 하는 어쨌든 독보적인 키워드를 그래도 가지고 있어줬던 게 콜라보레이션을 다음 진행할 수 있었던 이유가 되지 않았나라고 하고 월드비전에서도 저희는 이제 올해까지 이제 4년째 그 식스케이 포 와터 캠페인의 공식 파트너로서 해서 올해 10월 달에는 또 그렇게 해서 했었고 어린이 재단도 사실은 저희가 전달하는 기부하는 그 제리캔을 담는 가방을 사실 우간다에 있는 어린이 재단한테 사실은 전달해서 그 재단이 실제로 우간다에 있는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그러면서 맺어졌던 관계들이 다음 프로젝트 때 실제로는 처음에는 돈이 안 될 거 생각했는데 계속해서 주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린이 재단도 굉장히 후원사가 많고 그래서 이제 어쨌든 기회가 만들어지고 보행 안전에 대한 요즘에는 좀 더 키워드를 잡고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 외에도 사실 다양한 프로젝트 비용이 있는데 제가 오늘은 발표 시간이 15분이어가지고 여기까지 발표하고 질문을 저희가 받는 걸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강연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계속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은요. 사회적 기업으로서 이전에 생각하셨던 목표를 이루셨나요? 여러 도전을 하셨다면 공통되게 발생했던 문제점이 혹시 있었을까요? 라고 질문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이제 그 13년 전에 우간다라고 하는 그 개발도상국의 대표적인 지역에서 처음 갔을 때에는 그렇게 사실 큰 꿈이 있진 않았어요. 뭐 사회 변혁을 내가 하겠다, 뭐 히어로가 되겠다 이런 착각을 가지고 있었던 때도 있었지만 사실 그것만으로는 뭐 되진 않았었고 저는 이제 10년 동안 지난달에 10월 달에는 저희가 사실 제가 그 추석 때 또 그 우간다 출장을 갔다 왔었어요. 출장을 갔던 이유는 이제 우간다에도 이제 아프리카 디자인 서밋에서 디자인을 연구하는 학교들 이제 디자이너들이 같이 하는 이제 세미나에 저희가 발표를 하려고 갔다 왔었는데 그러니까 저도 디자이너여서 저희가 이 사업을 하면서 가장 하고 싶었던 일은 궁극적으로는 아프리카에 디자인 학교를 짓는 게 사실 제 개인적인 목표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작은 규모의 봉제 스튜디오, 메이킹 스튜디오를 10년 동안 지역의 여성분들과 함께 만들어 왔다면 이제는 조금 더 큰 레벨로 가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다행히
코이카라고 하는 이제 국가의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지원하는 펀드를 사실 받게 돼서 내년부터 우간다에 디자인 센터를 설립할 수 있게 있는 기회가 마련돼서 그 센터를 한 10년 정도 열심히 지역 사람들과 하게 되면 그 다음 단계는 이제 아카데미 디자인 학교를 지을 수 있지 않을까. 사실 제가 한국하고 핀란드에 있어 보니까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발전할 수 있는 산업 중에 굉장히 중요한 건 메이킹하고 생산하는 실력이잖아요. 그런 능력들이 디자인과 함께 성장했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굉장히 큰 발전을 이루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게 핀란드에서도 사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었고, 그래서 이러한 창의적인 생각을 가진 디자인 프로세스들을 만약에 정말 잘 제3세계에서도 배울 수 있는 프로세스가 있다면 그들도 우리처럼 좀 더 나은 삶으로 갈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지 않을까 해서 즉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생각하는 도전은 아직까지 진행 중이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나 많은 팀들, 사회적 기업들을 우간다 현장, 아프리카 현장에 같이 갈 수 있게 하는 게 제가 또 꿈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올해 1월 달에는 사회적 기업 2팀을 같이 데려와서 제품을 만들어서 또 런칭을 했었고요. 그분들도 이제 앞으로 계속해서 아프리카에 대한 좀 본인들의 사업과 연결시키는 기대감도 만들도록 하고 있어서 제 꿈은 여기 여러분들을 우간다에 함께 같이 가서 지역 사람들과 함께 좋은 디자인 프로젝트를 하는 게 제가 가지고 있는 꿈이기도 합니다. 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다음 질문은 디자이너로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포인트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제가 지난 제품 디자이너로서 지난 10년 동안 수없이 많은 이제 저도 제품하고 이제 학부도 하다 보니까 실제 제가 디자인을 공부하고 했었던 건 한 17년 정도, 18년 정도 되는데 수없이 많은 이제 그 디자인 어워드를 출품을 해봤었어요. 아이디어를 그래서 사람들이 좋다고 하는데 내보면 정말 하나같이 다 이렇게 좌절의 순간을 맛봐야 되는 순간이 있어서 그래서 저는 나는 제품을 디자인을 못하는 사람이 하나인가? 이걸 받아들이는데 되게 오래 걸렸었어요. 그래서 어쩔 때는 이제 그런 유수의 디자인 어워드를 욕하기도 하긴 했었는데 지난주에 제가 이 사업을 하면서 그러니까 한국에서 있어서 서울 디자인 어워드라고 하는 그 거에 이제 2등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베스트 오브 더 베스트를 저희 이제 제리캔 백을 통해서 받았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받았던 거는 사실 스토리를 통해서 이뤄내는 성과를 디자인이라고 얘기할 수 있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게 디자인이라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였던 사람 중이에요. 물론 디자인은 지금도 문제 해결을 하는 그 솔루션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하고 거기서 이제 어떤 문제 정의를 하느냐라는 것들이 가장 중요하고 그 문제 정의가 정말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는 게 맞냐라는 것 중요하게 해서 실은 제가 생각하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문제를 어떻게 정의하느냐가 가장 중요한 디자이너의 출발점이다 생각하고 물론 우리 잘 알고 계시지만 그 전에는 공감이라고 하는 그 문제에 대해 내가 얼마나 공감하느냐라고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공감하는 부분이 없으면 사실 정의를 한다는 것 자체가 의미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프리카를 제가 13년째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지만 이게 정말로 문제 있는가, 정말 이 사람들이 어려움이라고 생각하는가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질문을 해가고 그리고 거기서 그게 답이 아니라고 하면 또 거기서 맞춰서 답을 새롭게 정의하고 낼 수 있는 이게 디자이너의 원래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디자이너의 역할이라는 것은 그런 역할이라고. 그래서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네. 오늘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